90이다. 그러네. 숏바디. 이걸 샀다고? 여기다. 서울남자 라이프스타일 유튜버 러너분 자신의 디펜더를 퉁퉁이라고 부른다. 이전에 타던 BMW 3 시리즈 싱싱이와 비교해 생김새가 퉁퉁하다며 그의 아내가 붙여준 애칭이다. 러너분 흔치 않으면서도 과시적이지 않은 점이 마음에 들어 디펜더를 선택했다. 퉁퉁이는 강인한 매력을 지닌 오프로더지만 그는 굳이 마초 감성을 강조하고 싶지 않았다. 사진을 찍던 날 그가 귀여운 표정을 지어보려 애썼던 이유다. 그렇습니다. 이 차가 바로 퉁퉁입니다. 정식 명칭은 2022년식 랜드로버 디펜더 90SE. 작년 11월에 구매했고요. 8개월 정도 탔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의 차라기보다는 우리 와이프의 차. 저는 차를 많이 안 타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 와이프가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개월 정도 이 차를 타본 결과 결론은 이 차는 사면 안 된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랜드로버 디펜더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랜드로버 디펜더는 90 모델, 110 모델 두 개가 있습니다. 110 모델은 보시다시피 문이 4개죠. 그래서 뒷문이 있습니다. 90 모델은 보시다시피 뒷문이 없어요. 제가 이제 이 차를 구매하려고 했을 때 그 후보에 당연히 이 110도 있었습니다. 110도 있었고 BMW X5, X7, GLE, GLS 그리고 이제 아우디에서 나오는 그리고 제네시스 매장에 갔었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다 괜찮았는데 제네시스 매장만 우리 강아지를 못 데리고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실망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다 됐거든요. 너무 큰 차들은 다 제외했어요. 우리 지금 세 가족이고 그렇다고 무슨 X5 같이 이제 좀 약간 아빠차 같은 걸 사기는 또 좀 되게 고민이 됐었던 거죠. 테슬라도 고려를 많이 했었거든. 근데 저희한테는 충전 인프라가 아예 없습니다. 우리 집에 애도 없고 나랑 와이프랑 이지 이렇게 2명의 개 한 마리라서 투도우면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처음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짐을 실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 카메라 같은 장비가 많으니까 짐 실기 되게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끔찍한 나의 판단 미스였다. 자, 이게 트렁크입니다. 보시면은 개모차 하나 들어가는 것도 버거워서 이렇게 세워놓고 있어요. 이것도 진짜 겨우 들어가고 이걸 빼면 그야말로 공간이 없어요. 진짜 트렁크가 요거밖에 안 돼. 그것도 이제 의자가 뒤로 눕혀져 있으니까 위로는 더 없는 거죠. 그래, 그럼 폴딩 한다 쳐. 폴딩 해보면 진짜 더 가관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물론 이 헤드레스트를 안 뽑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여기다 많은 걸 실을 수가 없어요. 왜냐? 여기 이렇게 엄청나게 큰 턱이 있어가지고 의자를 눕혔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짐을 실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트렁크에 뭐 골프백 몇 개 실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뭐 나 요즘 골프 많이 다니는데 짐 진짜 많이 실리니까 골프 갈 때 4명 내 차 하나로 가. 골프백은 그냥 아예 안 실린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정말 최악이에요. 큰 캐리어 하나 싣기도 힘들어. 이렇게 생겨 먹어가지고. 자, 그럼 이제 사람을 한번 태워봅시다.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는 첫째로 문을 열어야겠죠. 둘째, 시트 어깨 부분에 있는 손잡이를 당겨서 앞 시트를 젖힙니다. 셋째, 시트 옆에, 이건 옆에 있어요. 옆에 있는 스위치를 조작해서 시트를 앞으로 옮깁니다. 이게 더 오래 걸려요. 차라리 수동으로 쫙 제끼는 건 낫겠어. 그래도 최소한 원터치긴 해. 넷째, 탑니다. 이러고 누르고 있어야 돼요. 여기는 이겁니다. 넓어요. 되게 넓어. 충분합니다. 다리도 충분하고 충분히 사람이 탈 수 있다니까. 여기 머리 헤드룸도 넉넉하고 이것도 있고. 이게 난 더 열받아. 뒷자리가 되게 넓고 편해요. 그리고 뒤에 그것도 있어. 그거 뭐야, 그 에어컨 나오는 거, USB-C도 충전도 할 수 있고 다 돼. 그게 더 열받는 거지. 차를 이렇게 실제로 몰아보면은 승차감이 되게 이상합니다. 사실 디펜더에서 승차감을 논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요즘 차니까
이게 차가 높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걸어 다닐 때 그냥 걸어 다니는 게 아니고 까치발로 깡총깡총 걸어 다니는 그런 좀 약간 곤두섬이 있어요. 이거를 되게 고급감으로 되게 포장을 잘 해놨는데 그래도 숨길 수 없는 뭔가 되게 부자연스러움이. 그래서 차가 되게 가벼운 느낌이거든. 근데 좋게 가벼운 느낌이 아니고 뭐 좀 촐랑거린다고 해야 되나? 통통통통 계속 통통통통통통통 지금도 통통통통 통통통통 통통통 통. 우리 차가 승차감이 이렇게 통통 튀는 어색한 승차감이 나는 이유는 차가 짧고 높아서 그래요. 그냥 이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 게다가 110 그 긴 차 있잖아. 그 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을 넣어줬어. 서스펜션은 이제 바퀴 위에 달려있는 그 스프링이거든요. 충격 흡수해주는 거. 근데 90은 그냥 스프링이야. 110은 좋은 거 달아놓고 에어로 하면 얼마나 이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거 두 개 가격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내가 산 날부터 그랬어. 영환이한테. 차 바꿀래? 산 날, 딱 산 날. 걔도 이제 나랑 비슷한 시기에 사가지고 그 정도로 이게 차이가 커요. 사면 안 되는 차입니다. 이게 엔진 사운드가 크지는 않는데 소리가 되게 듣기 좋은 소리가 나. 이게 되게 고급진 소리가 나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뭐 개취의 영역이라서 이거는 말씀드렸는데 저는 실내 디자인은 너무 이거는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되게 험불한데 이 모든 재료들이 다 그냥 값싼 플라스틱 택택거리는 소리가 나는 건 없어요. 제대로 만든 차다 이런 게 되게 많이 느껴져요. 이런 거는 다 진짜 고무거든요. 이런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다 고무고 다 되게 스터디해요. 이 디펜더 90의 차고가 차 높이가 1993cm입니다. 2m에서 진짜 7cm 모자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상 내가 이제 길에서 도로에서 공도에서 운전하고 다닐 때는 되게 장갑차 탄 것 같아요. 버스가 옆에 딱 오잖아? 그러면 버스 아저씨랑 눈높이가 같습니다. 그 도로를 쫙 내려다 보는데 이제 SUV고 이게 차가 좀 넓은 차, 짧지만 넓은 차라서 크루징 하는 맛이 있지. 크루징. 그러니까 막 이거보다 딱 올리고 딱 이렇게 가는 그런 크루징 하는 맛이 사실 그거는 되게 좋아요. 아, 높아서 못 가는 주차장이 있을 수 있어. 맞네. 제일 좋은 점은 뭐야? 높아서 시야가 트여서 좋고, 그다음 막 어디 갔는데 발레 해주는 분이 나 막 내리는데 물어봐. 쇼파디죠? 이랬어. 그때 되게 기분 좋았어. 그 전까진 잘 몰랐다가 되게 특이한 차인가 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차는 사면 안 되는 차입니다. 꼭 디펜더를 사셔야겠다면 110 모델은 좋아요. 그 차는 되게 좋은 차인 것 같아. 그냥 일반적인 기준에서도. 근데 우리가 타고 있는 이 90은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전혀 좋은 차가 아니죠. 자, 그러면 저는 이걸 왜 샀느냐?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차들 그 있었잖아. 내가 그 고려에 있었던 차들 그것들을 다 타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봤는데 제가 사게 된 결정적인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제 차라기보다는 우리 와이프 차. 시승도 내가 따라가긴 했지만 우리 와이프가 다 했어. 근데 이 차를 딱 타고서 내리는데 이 그림이 너무 예뻐. 110만 해도 이 그림이 안 나와. 막 머릿속으로 계산이 오고 가지. 타협이 되지. 이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효율과 가성비와 내가 원하는 이상향의 그림이랑 막 이제 머릿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막 미치겠는 거야. 타협을 할 수도 있었어. 근데 그 타협하면 그거는 내가 아니지. 그래서 디펜더 90을 사게 된 거죠. 잘못 샀어. 내가 이거 차 산 첫날부터 이 얘기는 했어. 형이 그거 있잖아. 이 차 나오고 이틀인가 있다 내 차 나왔잖아.
딜러한테 환불해달라고 그랬잖아. 내 차로 바꿔달라고. 근데 이쁘긴 이쁘지 않아? 그림이 진짜 장난 아니라니까 그 그림이. 여기 쳐다보면 안 되지.